안녕하세요. 디자인 여유 대표 이용재입니다. 오늘은 큰돈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왜 팔 때 되면은 제값을 못 받을까? 팔 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?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주제예요. 큰돈 들여서 인테리어 한 내 집 팔 때 되면은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? 라는 주제인데, 많은 분들이 정말 고급 인테리어를 해놓으면은 돈을 다, 그러니까 뭐 다는 안 받더라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. 왜 부동산 정보 올라오면은 제일 많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. 특 오유수리, 뭐, 뭐 완전 오유수리 이런 것들. 근데 생각보다 인테리어를 했다고만 해서는 돈을 투자한 값어치를 다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이게 인테리어라는 게 집을 이쁘게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긴 한데, 그 공간이 누구나 봤을 때 어떤 가치가 느껴지냐에 따라서 이 집을 팔 때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어져요.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를 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은 나중에 집을 되파실 때 인테리어까지 한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자, 첫 번째 이유는 비싼 인테리어는 무조건 비싼 집값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.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집주인분이 1억 원짜리 인테리어를 해서 정말 고급스럽게 공사를 했는데 막상 매매하려고 내놨는데 시세보다 인테리어 비용만 봤으면은 많이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게 첫 번째 이유로 시장이 원하는 인테리어가 아닐 수가 있어요. 시장이 원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거죠. 여러 사람이 와서 집을 보고서 이 집을 사고 싶다, 그리고 이 집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든다라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, 이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폭이 너무 커요. 그러니까 취향이 너무 많아요. 쉽게 얘기하면 너무 개성이 한쪽으로 강하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서 다 바꿔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거는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,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했는데도 막 옛날 스타일의 집을 보고서 수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냥 이거랑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두 번째는 인테리어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죠. 이 지금 얘기 드렸던 1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하신 손님은 결국은 자기가 1억 원을 들여서 정말 값어치 있는 공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, 이 1억 원의 가치가 집을 보러 온 사람에게는 전달이 아예 안 된 거죠. 그냥 깨끗한 집, 깔끔한 집. 그리고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. 집 보러 왔는데 옆에서 자꾸 집주인이 설명을 해. 이 집을 이거는 이걸로 했고요, 저건 저걸로 했고요, 이거는 어디 타일로 했고, 이게 어떤 비싼 자재를 썼는지 옆에서 계속 설명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인테리어들이 있어요. 그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물론 신빙성도 안 가고 그렇구나 해서 그냥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고, 이 단순히 비싼 자재를 썼다 해가지고 집값이 그러니까 집값이라기보다는 인테리어 값이 올라가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, 이 두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한다면은 이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한 제 값을 받고 최대한 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본격적으로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.
어떻게 하면 집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볼게요. 일단은 개성보다는 시장 선호도가 높아야 돼요. 이 부분도 다시 얘기 드리면은 개인의 취향보다는 여러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취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 이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. 물론 옷도 그렇고 그 인테리어도 그렇고 하지만 이 기본적인 트렌드 라인이 있어요. 여기서 취향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이 큰 나무라고 쳤을 때 이 가지를 차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.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. 우리 이 몸통에 가까워질수록 나무가 이 굵기가 두꺼워지잖아요. 가해로 갈수록 가지가 점점 얇아지고, 그러면 결국 취향이 확고하고 남들과 개성이 있다는 말인즉슨 이 가지로 많이 나갔다는 소리예요. 근데 이 가지가 결국은 얇다 보니까 그 가지를 좋아하는 선택의 폭을 가진 사람들도 그거에 따라서 얕아진다는 소리예요. 결국은 가운데로 오면 올수록 이 여러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어떤 말인지 대충 이해는 되시죠? 너무 강한 개성은 집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. 자, 두 번째 얘기 드리면은 인테리어를 할 때 디스플레이라는 거를 생각보다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첫인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. 우리 가장 시선이 가는 곳에 디스플레이를 많이 하세요. 그리고 그게 맞는 방법이고, 왜냐면 시선이 가는 그 끝에 이 뭔가 이 집에 쉽게 얘기하면 가훈이랄까? 인테리어의 가훈 있잖아요. 이 집에 대한 설명이 저 공간 하나로 끝나는 거야. 그냥 저기 보면은 뭐 이 집을 정말 이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하는 취향이구나, 저분은 저런 침착한 취향이구나, 뭐 예를 들어 옛날 우리 사대부 가문에 있는 그런 병풍을 이미지화한 액자가 걸려있다, 집에 딱 들어갔는데, 그럼 딱 이 느낌이 뭐예요? 첫 느낌이 이 사람은 굉장히 고드신 분이구나, 저분은 굉장히 예의를 많이 지켜보시는 분이 이 집의 주인이시구나, 이게 딱 느껴지잖아요. 이게 디스플레이의 효과예요. 이 집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. 자, 우리 손님이 처음에 왔다고 쳐요. 그러면 집을 사러 딱 첫 번째 보이는 그 공간 있죠. 저기든 여기든 딱 손님이 거길 봤어. 그런데 되게 화려하고 이쁜 그런 디스플레이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로 이 집은 가치가 올라가요. 그런 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. 그런 공간이 있음으로써 이 집은 좀 더 유니크해지고 이 공간을 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집의 값어치가 점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부분은 보통 거실, 그리고 주방, 아니면은 욕실 같은 곳에도 이제 그런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디자인적인 부분을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그리고 고급 마감재를 이제 썼어요.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막 옆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감재를 썼을 때 이 가치 있잖아요. 이게 그냥 단순히 이쁜 게 아니라 이 마감재를 그 고객이 아니라 손님이 오면은 이 마감재를 쓰므로써 이 집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마감재를 쓰면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원목마루다.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우리 그냥 싸구려 마루랑 다르게 고급 원목마루를 우리 집은 썼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색깔이 이뻐지고 더 가치가 올라가고 이 아름다운 무늬가 점점점 더 이 고급스러움과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될 겁니다.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이 마감재는 단순히 비싼 마감재를 넘어서
이 집을 사는 사람에게 이 마감재 가치가 같이 올라가면서 집도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아요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매매할 때 효과적인 인테리어 요소가 뭐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. 자, 그러면은 매매할 때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인테리어 요소 3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3가지만 체크를 하시더라도 인테리어를 하실 때 신경을 쓰시면은 집값을 받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첫 번째로 색감과 조명이 있어요. 색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가지 이야기에 연속되는 이야기예요. 너무 강한 개성을 가진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, 우리가 쉽게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. 우리는 공간을 도화지로 만드는 사람들이다. 이 도화지를 채우는 거는 각자의 작가들이 할 일이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도화지가 물론 하얄 필요는 없죠. 화이트 인테리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여러 가지 색감을 가지고 공간을 설계하고 디자인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강렬하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색감으로 디자인을 하는 공간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가구를 다시 배치를 하더라도 이 배치되는 가구에 따라서 이 공간이 계속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색감과 디자인이 있어요. 이런 걸로 디자인을 해놓으면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 공간은 계속 그냥 다른 공간이 되는 것 뿐이지 이게 취향을 타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.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자인적인 부분을 설명드릴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 거라서 대략 일단 오늘은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은 제가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. 그리고 하나 더 얘기 드렸던 조명. 이 조명이 정말 인테리어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. 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. 조명빨이라고 하잖아요. 우리 사진 찍을 때 조명이 인테리어도 정말 중요해요. 왜냐면은 예전에는 단순히 정말 조명 컬러가 몇 가지가 없었어요. 우리나라에 조명이 많아봤자 뭐 전구 담아 그리고 뭐 형광등 담아 이런 것들밖에 없었는데 이게 LED로 바뀌고 어느 순간부터 뭐 주광색, 주백색, 전구색 이런 색깔에 대한 개념들이 점차 다 잡히기 시작해요.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느 포인트에 어느 정도 밝기의 조명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명 계획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. 자, 두 번째, 기능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돼요. 일단 가장 쉬운 거는 수납이에요.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제 어머님들이나 이제 집에 주부분들이 있잖아요. 단순히 이쁘게만 인테리어를 한다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왔는데 뭔가 그래 이쁘게는 했어.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집에 들고 올 짐이 너무 많은데 옷은 다 어디다 놓고 우리 집에 이불은 또 어디다 놓고 아니 주방이 이렇게 작고 주방에 어디다가 내 거는 어디다 놓지? 이런 생각이 들면은 당연히 수납에 대한 걱정이 앞서면서 이 집은 좀 이쁘기만 해 이런 생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게 이런 수납이나 그 생활에 관련된 편의 이런 거는 꼭 신경 쓰셔야 돼요. 이건 누가 오더라도 항상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. 자, 세 번째, 가치가 보이는 디테일이어야 돼요. 우리 가성비 좋은 인테리어 마감재가 있고 비싸지만 가치 있는 마감재 이런 게 있어요. 가성비 좋은 거는 말 그대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거고 비싸지만 비싼 값을 하는 마감재들이 따로 있는데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
우리 집은 그냥 가성비 좋은 마루로 깐 게 아니라 우리 집은 원목, 고급 원목 마루로 깔아서 이거는 어느 집에도 흔치 않고 이 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예요 라는 이야기를 그냥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. 짧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나는 인테리어 할 때 저 바닥은 다시 활용하는 걸로 인테리어를 다시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쨌든 바닥 공사를 그러면은 안 할 거니까 바닥 공사를 한 금액 정도는 더 투자를 이 집값에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게 집값을 올리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방법인 거죠, 상대방에게. 이런 것들이 결국 집을 팔 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하나씩 쌓이는 거예요. 단순히 고급으로 막 인테리어를 했다 그래가지고 1억 들여서 뭐 다 못 받아도 8,000원 받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쌓여가지고 이 집은 가구만 그냥 내가 가전이나 가구만 바꿔도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다시 그대로 들고 들어와도 상관이 없겠다. 그럼 난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네 이 생각이 드는 집이 정말 인테리어를 제대로 투자 가치로 한 집인 거죠. 자, 지금 얘기 드린 게 결국은 앞에 얘기 드렸던 것들이 집값이 무조건 인테리어를 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. 뭐 어떤 전략을 적용하고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 정말 실력 좋은 분들은 셀프를 해가지고 그런 효과를 높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. 제가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필요성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. 이거는 제가 인테리어를 안 하고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 집에 대한 인테리어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많이 몰랐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쉽게 알기도 쉽지 않은 분야고,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업체가 그런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진 거를 정말 합리적으로 고객분들과 함께,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는 결국은 이 클라이언트 분이 오시면은 이분이랑 같이 가는 동행자 입장인 거예요. 이 집을 클라이언트는 이 집에 대한 가치도 높이고 나에 대한 만족도 높이고 이 집에 대한 고급스러움도 높이고 이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 인테리어 업체도 이 고객과 함께 이 집에 대한 가치를 올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, 그리고 이 노력을 한 거에 대한 비용을 고객에게 요구를 해서 우리 회사가 좀 더 발전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공사를 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 서로 같이 나가야 되는 동행하는 입장에 세상 사는 이 직업인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라는 직업이 정말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지금 만족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, 이 완성되는 이 집에 만족해하는 고객분을 보면은 정말 뿌듯한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. 자, 일단 오늘 얘기 나눈 거는 집을 팔 때 투자한 인테리어에 대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,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. 그러니까 트렌드를 반영한 인테리어.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너무 치우쳐져 있는, 너무 취향이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트렌드를 가진, 그리고 첫 인상을 결정하는 공간을 업그레이드해라.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개인에 대한 방 공간 말고 거실이라든가 주방, 화장실, 현관 이런 공용으로 쓰는 공간에 그런 부분에 힘을 줘야 된다. 그리고 가치가 있는 디테일을 강조해야 된다. 이 가치는 좀 전에 얘기드린 것처럼 생활에 대한 그런 수납력이라든가, 그리고 우리가 쓴 비싼 마감재를 썼다. 그러면은 이 비싼 마감재를 앞으로도 계속 쓰시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,
그런 꾸준한 가치가 있는 마감재를 써야 된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염두를 해둬서 인테리어를 하시면은 정말 뭐 인테리어 비용 1,000만 원, 2,00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. 제가 인테리어 상담을 오시면은 많은 분들한테 상담을 해드릴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저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하는 거고,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상담 예약을 하고 오시면은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제 개개인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담이 비싼 건 아니에요. 상담이 다 참여 못해서 그렇지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상담 일정을 잡아서 제가 직접 상담을 하니까 언제든지 상담 예약 부탁드릴게요. 자, 오늘 영상도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제가 설명이나 유튜브가 좀 어색해요 많이. 그러니까 좀 이쁘게 그냥 애교로 봐주셨으면 좋겠고, 자,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 나누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